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장수군청 전기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전북 외자 유치 최하위라는 뉴스, 그리고 최대 위기를 맞은 새만금 해상 풍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북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황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이 특정 업체의 전기공사 수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고장 장수군에서 좀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 장수군이 국내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해당 업체가 이 선거 전 당시 후보였던 최훈식 장수군 수측에 돈을 건넸던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의 이 장수군 내에서 이 전기공사 발주를 이제 수의 계약한 것을 짚어보았을 때 이 업체가 총 169건, 총액 22억 원 정도 가량의 수의 계약을 했고요. 2등 업체와 비교해 보아도 이 계약 건수나 금액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의 계약이라 하면은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임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또 허용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또 어떤 규정이 돼 있을 텐데. 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넣어서 이 조달청이 공정 경쟁 이제 입찰을 좀 통해서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제도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 무리하게 수의 계약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쪼개기 발주공사입니다. 어떤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체에 컨택을 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지 않아도 될 공사에 대해서 굳이 쪼개서 발주공사를 해서 이런 특정 업체 수의 계약을 하는 식으로 좀 편법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좀 지방계약법 그 자체로 좀 위반 사항이고요. 이 발주 의혹에 대해서도 장수군 관계자는 신속한 공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특정 업체가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좀 군색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장수군이 좀 더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수군 의회도 이를 의식한 듯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수의계약을 두둔하는 듯한 의원의 발언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안팎에서 이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자 장수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의회 차원에서도 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군 의원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이 담당 군 과정에게 자신도 비슷한 부탁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군 내 이 면에서 일어난 전기공사는 군 면에 있는 업자에게 수의 계약을 좀 맡겨줘라, 이런 부탁을 했었다.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 다 지역 경제를 위한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사실 매우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말들을 좀 했고요. 사실 이런 군 단위의 수의 계약은 군청뿐만 아니라 이 군의회 의원들의 입김도 상당한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좀 개선해야 될 군의회 측에서 오히려 이런 자신들의 부적절한 관행까지도 추가적으로 폭로한 셈이 돼서 좀 오히려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년간 공사를 독식한 업자가 선거 캠프에 돈을 대줬고 또 새로운 군수가 취임한 이후에도 잇따라 수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지금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수의 계약이 많아서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최훈식 장수군수의 임기가 시작하고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가 장수군에서 실시한 총 10건의 공사 중 9건을 이제 수주를 따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전 이제 최훈식 장수군수 후보에게 돈을 건넨 업체가 이러한 특혜를 좀 받고 있다, 뭐 이런 공사를 종식하고 있다, 이런 의문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장수군이 쪼개기 발주 공사를 좀 의뢰한 것이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이 자체로 이 업체는 이 부정당 경쟁 업체가 돼서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성이 있었다면 뭐 뇌물 또는 이 선거 범죄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추후 검찰 고발에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일이 좀 커진다 싶더니 장수군도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관련 보도와 의혹이 계속 이어지자 이제 최훈식 장수군수 측은 이제 과거 수년 전에 있었던 수의 계약은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가 돈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기공사 업체에게 더 이상 뭐 공사를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쪼개기 발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부분도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해명을 한 상태고요. 추후 개선책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는 뭐 제도와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뭐 투명하고 뭐 공정한 예산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뭐 개선 대책을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10년간 전북 지역 외자 유치가 도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합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났습니까? 네, 지난 전라북도 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이슈입니다. 최근 10년간 이 전북 지역의 외자 유치가 도단위 지역 광역단체 중 최하위라는 건데요. 이 발표한 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금액을 이제 통계를 내본 결과 10년 동안 총 6만 9천 달러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FDI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 0.5%에 불과하고요. 뭐 금액으로 보더라도 뭐 전북의 외자 유치 금액이 뭐 우리와 비슷한 이 경제 규모인 뭐 충남은 49억 2,600만 달러, 뭐 경북은 48억 3,800만 달러, 제주도 43억 2,2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정말 좀 몇 배나 큰 차이를 좀 보였고요. 이 결과적으로 단위로 보면은 뭐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좀 꼴찌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 뭐 전남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네. 어디 있다고 알려졌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뭐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니 수도권과 거리가 먼 뭐 전북 지역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수도권과 거리가 먼 강원도, 전남, 경북 이런 곳들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전북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리적 여건이나 입지 때문이라는 좀 핑계를 댈 수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좀 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전북이란 지역이 투자로서 좀 매력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보는 전북에 대한 투자에 불리한 점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만 이게 혹시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뭐 사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책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임대료를 깎아주는 뭐 입지 보조금 지원이 있고요. 뭐 지방세나 취득세 감면, 뭐 고용 보조금 지원, 뭐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규정까지 있습니다. 사실 있을 거는 다 이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도에도 다 마찬가지로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우리도 투자를 할 때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곳이 좀 특출난 것이 있고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좀 있어야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처럼 결국에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장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좀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도에서 언급하기로는 뭐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분야가 현재 트렌드 자체가 뭐 바이오나 친환경차, 뭐 AI,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곳에 좀 집중되어 있고, 근데 이런 산업들 자체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것이 좀 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뭐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나 뭐 생활금 개발청 뭐 이런 관계 기관과 좀 협력을 좀 늘 강화하고 외국 투자 기업의 이제 행정 같은 것들을 좀 교류를 해서 뭐 투자를 좀 유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추가적인 세부적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긴 하지만 지금 이 내용만으로는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전국 단위의 뭐 인프라 사업, 뭐 예를 들어 뭐 새만금 개발 사업이나 뭐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 사업, 뭐 군산이나 김제에서 있는 이런 새만금 산업단지, 뭐 익산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이런 결국 우리 도에서 좀 역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간 산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사업과 관련한 이제 타깃 기업들을 이제 선정하고 발굴하는 것이 우리 전북 지역이 좀 나아가야 할 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주력 사업으로 내세웠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만금 해상 풍력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먼저 새만금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네. 좀 들어볼까요? 먼저 해상 풍력이라는 것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이 해저면이나 바다 표면에 어떤 풍력 발전기를 세워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해상 풍력에 좀 장점이 좀 있는데 먼저 태양광에 비해서 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덜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뭐 차세대 미래 에너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새만금 지역에서는 이러한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뭐 새만금 방조제와 군산 인근 바다에서 해상 풍력 단지를 세워 전기를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대체로 이 시시하던 것이 결국 터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갖고 있는 회사 이름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주식회사입니다. 이름만 보면 이 나라에서 만든 이제 공기업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인 소유의 사기업이고요. 뭐 이 새만금 풍력 주식회사가 이 산업부로부터 풍력 발전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업권을 대표이사가 자신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SPC 이 특수목적 법인에 이제 양도를 하고 이 SPC 법인은 다시 태국계 회사에 720억 원의 사업권을 넘겨서 7,000배의 이득을 채운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업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된 꼴이고요. 이 사업을 계속 결국에는 외국 기업에 넘겨준 꼴이 되어서 어떻게 좀 실제로 이런 일이 좀 밝혀날 수가 있는가 좀 싶고요. 좀 산업부와 이 새만금 개발청이 이러한 점을 좀 미리 방지할 수는 없었나 이런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의혹 중에 또 하나가 도내 모 대학 교수가 해상 풍력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서 7,000배의 수익을 거뒀다 이런 논란이 돼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라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저도 좀 믿기 어려웠는데 이게 가능하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뭐 특수목적법인 이 더 GOD라는 회사인데 이 더 GOD의 자본금이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함께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권과 이 회사 자체를 720억 원에 양도를 했으니 뭐 정확하게 말하면 7,200배의 수익을 본 것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권을 받고자 말씀하셨던 이 전북대 교수가 산업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산업권을 이용을 해서 관련 업체의 지분 참여와 공사 계약을 미끼로 투자금과 사전 개발비를 받고서 이를
여지까지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있습니다. 네,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요? 네, 이 교수가 갖고 있는 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주식회사가 산업권을 따낸 것이 2015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에 약속한 지분 구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총 5가지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산업부에서는 이 회사의 발전 사업 허가권을 취소를 하고 이 대표이사인 전북대 교수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할 것이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라북도 내 해상 이 풍력 사업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도내 기업과 이 전북 시민들에게 이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곳도 필요한데 일단은 허가권을 내준 이 산업자원통상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고요. 이 새만금 청도 조금만 주의를 좀 기울였더라면 뭐 좀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해당 교수가 연구비 횡령이나 겸직금지 위반, 논문 표절 등에서도 좀 위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북대학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런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좀 환수를 하고 이 관련자들은 문체크를 하는 것이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제도 개선에도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 홍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